1980년대 초반, 미국 남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 기이한 공통점이 반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서 젊은 여성들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붉은 머리였고 모두 타살이었습니다. 사건은 아칸소, 테네시,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 등 여러 주에 걸쳐 흩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들은 각각 별개의 살인으로 취급됐습니다. 이 죽음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인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연쇄 범죄임이 밝혀지며 이 사건은 레드헤드 살인 사건이라 불리게 됐죠.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흰색 십자가를 자주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누군가 숨진 장소에 가족이나 지인이 세워둔 표식입니다. 하지만 아칸소에서 웨스트 버지니아까지 이어지는 도로 위에는 전혀 다른 의미의 십자가가 존재했습니다. 십자가의 색은 흰색이 아닌 붉은색이었습니다. 이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음을 의미하는 표시였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된 위치는 트럭 운전자들이 자주 오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이었습니다. 1985년 4월 1일, 켄터키주 바버빌 인근 숲에서 한 남성이 폐기된 냉장고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이나 어떤 신분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질식사 또한 배제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여성이 절대 스스로 냉장고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녀의 신원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장례식을 치러 주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은 아닐까 얼굴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녀의 묘비에는 이름 대신 제인도라는 두 단어만 새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언론 보도는 사라졌고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한 장의 사진이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바버빌 공동묘지 한쪽에 있는 제인도 묘비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사람은 전직 사설조사관이자 팟캐스터인 셰인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범죄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협업해 미제 사건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을 파고들었고 곧 이 죽음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셰인이 찾아낸 기록들 속에는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붉은 머리였고 트럭 휴게소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으며 성매매 여성으로 분류됐고 교살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1980년대 초 이미 수사당국 내부에서 연쇄살인 가능성이 논의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테네시 수사당국은 여러 주의 형사들을 모아 비공개 회의까지 열었죠. 잠재적 피해자는 16명 이상으로 추정됐지만 수사는 어느 순간 완전히 멈췄습니다. 셰인이 만난 당시 수사 관계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회가 버린 사람들이었다. 실종돼도 신고되지 않고 죽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범인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확인된 몇몇 피해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사 니콜스, 1984년 9월 16일, 아칸소주 웨스트 멤피스 인근 I-40 고속도로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그녀는 스웨터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오래전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신원 확인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트럭 휴게소를 떠난 뒤 히치하이크를 시도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티나 파머, 1985년 1월 1일, 테네시주 캠벨 카운티 I-75 남쪽 차선 제방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담요에 쌓인 채였고 사인은 교살이었습니다. 그녀는 트럭 운전사와 함께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중에 지문으로 신원이 밝혀졌고 그녀의 몸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가 발견됐습니다. 로리 페넬, 1985년 1월 24일, 미시시피주 올리브 브랜치 인근 US 78 고속도로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신발과 속옷,
재킷이 벗겨진 상태로 끈에 의한 교살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시신은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에 의해 발견됐으며 한동안 데소토 카운티 제인도로 분류됐습니다. 미셸 라본 림먼, 1985년 3월 31일 테네시주 치턴 카운티 I-24 고속도로 인근에서 골격화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옷은 입고 있었으나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31살에서 40살로 추정됐지만 훗날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실제 나이는 23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레이시 수 워커, 1985년 4월 3일 테네시주 젤리코 인근 탄강 근처 도로에서 부분 골격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망 시점은 발견 기준 1년에서 4년 전으로 추정됐습니다. 목걸이와 일부 장신구, 부츠가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훗날 DNA 계보 분석을 통해 그녀는 1978년에 가출 신고됐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엘리자베스 라모트, 1985년 4월 14일 테네시주 그린빌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고 둔기에 의한 외상과 찔린 상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2018년에 가족 DNA 대조를 통해 신원이 밝혀졌는데 그녀는 뉴햄프셔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다 외출 허가 후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 연쇄살인은 1985년을 마지막으로 갑자기 멈췄습니다. 셰이는 그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더 이상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게 됐을 가능성, 신체적 노화나 환경 변화, 혹은 교도소에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죠. 가장 주목한 것은 세 번째 가능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연쇄살인범들이 범행을 멈추는 경우 다른 범죄로 수감돼 있을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사를 하던 셰이는 한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1985년 3월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한 여성은 트럭 운전사 제리 존스와 함께 있다가 숲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색이 염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했습니다. 붉은 머리가 아니잖아 라는 외침과 함께 그는 그녀의 치마를 목에 감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움직이지 않자 그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여성은 기절했을 뿐이었고 정신을 차린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리는 체포돼 살인미수 혐의로 7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된 1985년을 기점으로 레드헤드 살인사건은 멈췄습니다. 셰인과 학생들이 확인한 제리의 조건은 조사한 프로파일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그는 트럭 운전사였고 테네시 동부를 거점으로 활동했으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와 붉은 머리에 집착을 보였습니다. 이동성, 익명성, 접근성, 연쇄살인의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셰인은 제리의 아내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죠. 제리는 성매매 여성인 어머니에 대한 깊은 분노를 품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 배경과 가족사를 알게 되며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었습니다. 붉은 머리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었고 성매매 여성은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분명 사건의 피해자들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혐오하고 경멸하며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사람들만 노렸습니다. 그리고 셰인이 보기에 제리는 매우 의심이 가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미 2015년에 67살의 나이로 교도소에서 사망한 뒤였습니다. 2020년 테네시 수사당국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캠벨 카운티에서 발견된 티나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DNA가 제리의 것과 일치한다는 발표였습니다. 대배심은 그가 생존해 있었다면 기소됐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제리는 이미 사망한 뒤였지만 사실상 연쇄살인범으로 공식 인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또 다른 문제를 남겼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전 통보가 없었고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며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특히 티나의 가족은 기자회견 생중계를 통해 가해자 특정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셰인과 학생들의 노력은 공식 기록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들이 조사를 시작한 건 2017년. 하지만 수사당국이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DNA 분석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한 것이 2016년이라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시위는 피해자들이 발견된 장소마다 붉은 나무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 무시된 죽음이었음을 기억하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언젠가 죗값을 받기를, 그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